개성 있는 연기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배우입니다. 진정으로 낚시를 느끼고 또 즐길 줄 아는 분인데요. 오늘은 연기자 조상기 씨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연기자 조상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저도 밝게 해야 되는 분인가요? 네, 밝게요. 근데 원체 어두운 피부톤만큼 어두운 사람이어가지고. 네. 아니, 뭐 낚시인의 피부인데요. 그러게나요. 드라마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 피부로 어떻게 드라마 찍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네, 우선 낚시인 피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연기자 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아하죠. 피부색을 보고 딱 느꼈습니다. 아, 낚시인이구나. 네. 얼마 전까지 이제 작품 새로 준비하기 전까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낚시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요즘 작품 활동 때문에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MBC 이제 드라마 미니 시리즈 새로 준비하는 작품이 있어가지고요. 바쁜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낚시인이다 보니까요. 네. 이렇게 낚시 프로에서 이렇게 저를 환대해주고 불러주시는데 친척 불렀어야 되는데요. 왜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1996년도에 데뷔를 했죠. 그렇죠. 오래됐네요. 어떻게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가요? 1996년도에 영화 미지왕이라고요. 그 장군의 아들이라든지 서편제 만들었던 태영 영화사라는 그 대한민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큰 집 같은 영화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사에서는 이렇게 신인들을 발굴해가지고 오디션으로 다 발굴해가지고 영화를 많이 제작해서 성공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기에 그 영화를 되게 오디션을 접하게 돼가지고 오디션 치르고서 미지왕 주인공이 돼가지고 영화 배우가 됐는데 결국은 뭐 지금은 직업이 돼가지고 17년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첫 작품을 주인공으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첫 작품 이후로 주인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 네. 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뭐 확신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연기자가 되겠다 뭐 그런 꿈을 갖고 그 오디션을 대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때 당시 22살, 3살 정도에 그때 추억 삼아서 군대 가기 전에 그냥 젊은 모습을 화면에 한번 좀 남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다가 오디션을 참여를 한 건데 그게 덜컥 그렇게 주인공을 시켜주시니까. 그 당시 경쟁률이 대단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자 주인공 1명이었고 여자 주인공 4명 뽑는데 예. 남자분들이 한 3,477명 정도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경쟁률 그때 당시엔 되게 그랬고 신인 공모가 그렇게 거대한 오디션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이슈였었어요. 그리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인공이 됐는데 많은 이렇게 배우 지망생 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그때 당시에 좀 획기적이고 그런 놀랐을 느낌으로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얼굴이 주인공이야 라고 잘생기셨습니다. 네? 다들 시청자분들도 제 얼굴 보고 계십니다. 네. 아니, 실물 잘생기셨는데요. 실물은 보면은 좀 낫다. 실물 되게 괜찮으세요 얘기하는데 화면에 담긴 모습을 보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개성 있는 얼굴이 요즘에는 좀 많은 분들에게 다가오잖아요. 아무튼 그때도 예. 그때도 개성 하나로 그렇게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연기 공부를 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깨지면서 배운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종록 감독님이라고 SBS 감독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뺏어봐라는 작품으로다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네. 그래갖고 캐스팅을 했는데 역시나 뭐 배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본 첫 리딩 때 리딩을 했어요. 근데 그 극 중에 아버지한테 막 되게 대드는 이면식 선생님이 아버지인데 거기한테 막 되게 대들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캐릭터였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못하고 톤을 좀 낮춰서 하니까 왜 그렇게 하냐요 감독님이. 네. 자꾸 저는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드는 성격 아니라고. 왜냐면 연기를 모르니까 대본을 받았을 때 나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기준하에 대본을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베이스에서 하다 보니까 더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더니 야 얘는 왕가우지 조상기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시더라고요. 대본 리딩을. 남아서요. 네, 남아서 네. 더 남아서 공부하고 가라. 어. 근데 그 나머지 공부할 때 박신양 선배님이랑 뭐 또 최준용 선배님이 남아서 저한테 대본 리딩을 또 같이 해주시고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두 번째 리딩 때 막 목이 쉬어가지고 한 또 5일 있다가 또 2차 리딩이 있는데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목이 쉬어가지고 대본 리딩을 막 하니까 감독님이 막 웃으시면서 열심히 했네 그러더니 지갑에서 2만 원을 빼주시는 거예요. 2만 원. 네, 계란 사 먹으라고. 네, 목 쉬어갖고 왔더니. 기다리는 직업이 연기자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힘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가셨나요? 제가 촬영 없는 시기가 뭐 길게는 1년에 한 석 달 일하면 석 달 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년 내내 바쁠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시기가 되게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정말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내 존재감이라든지 남자들은 우울증 같은 거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허함 네. 같은 것. 근데 그런 시기에 저는 주로 낚시를 제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낚시는 사실 장박하시는 분들이 일주일도 장박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긴 시간을 무리하지 않게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줄 수 있는 게 낚시예요, 저는. 처음부터 중축 낚시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네. 4살 때 정도부터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앨범 들춰보면요. 네. 꼬맹이 한 4, 5살 된 꼬맹이가 이렇게 구명 자켓 입고서 그 송전지라든지 오산 이렇게 송전지 고삼지 고삼지, 그런, 예. 그런 쪽에서 좌대 이렇게 옛날 좌대 예. 지금 좌대 말고 진짜 옛날 계집 좌대라고 하죠. 이렇게 슬래트로다가 막 쪄놓은 그런 좌대에서 이렇게 짧은데 한 대 펴짓고 구명조끼 입고 막 그렇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 말씀 들어보면은 아들이 있는데 데리고 낚시 가가지고 밤에 자다가 쉬하러 가가지고 물에 빠질까봐 뭐 줄 묶어가지고 그러고 주무시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 덕분에 낚시를 접해가지고 그러면 요즘에도 아버지와 뭐 같이 낚시를 나가시나요? 아쉽게도 한 6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셔가지고요. 그 전에도 한 5년 정도 뇌경색으로 좀 편찮으셔서 치매에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낚시 간 기억은 좀 오래됐죠. 가끔 낚시를 하다가 이 아버지가 생각날 때도 있겠어요. 낚시할 때는 아버지 생각이 정말 많이 나요. 왜냐면 같이 갔던 저수지들, 저는 전국 박방곡곡에 있는 낚시터나 저수지들을 아버지 때문에 막 중학교 때 충주호 한참 피크일 때부터 전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87년도 8년도 중학교 1, 2학년 때가 충주호에 어떻게 보면 제일 피크였거든요. 네. 그 시기도 저는 그 청풍면 일대를 아버지랑 그 매주 가서 1박 2일씩 낚시하고 왔던 기억도 있고 뭐 소양원이 아버지가 정말 낚시를 좀 심오하게 하셨어요. 많이 깊이 있게. 지금 근데 되게 웃겼던 게 중학생 아들인데 제가 어렸을 때 보드를 다 바람을 넣고 피고 접구를 제가 다 했거든요. 혼자서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씨름 선수였었어요. 초등학교 때에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씨름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90kg의 덩치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잘 낚시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보드 가방이 접어가지고 집으면은 보통 한 이불, 이렇게 손이불 접은 크기보다 크거든요. 그거를 내가 지고 내려가서 그 저 물 빠진데 저 밑에까지 차에서부터 들고 내려가서 그 펴가지고 내가 바람 펌프질해서 지금은 씨가잭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오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드라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7월 9일 첫방 예정인 이제 월화 미니 시리즈 골든타임이라고 메디컬 드라마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 작품이 4개월 부산에서 풀르다 올로케 촬영이에요. 세트 촬영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집 떠나가지고 부산에서 그 바캉스 시즌 남들은 막 7, 8월에 막 바캉스 오시는데 저는 거기서 촬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열심히 잘 찍을 타니까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즐겁게 재밌게 관심 있게 MBC 월화 드라마 7월 9일 첫 방입니다. 네, 드라마 제목도 골든타임. 네. 많은 시청? 열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낚시피플에서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연기자 조상기에게 낚시란?
연기자 조상기에게 낚시란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이 낚시를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하게 됐지만 진짜 정말 감사드리는 거는 어렸을 때는 진짜 만약 고기 잡는 게 막 즐거워서 낚시 다녔지만 아버지가 그때 직장에서 이게 일주일 일하시고 주말마다 낚시를 가시면서 그나마 여길 와야지 뭐 머리가 식혀지고 뭐 골 패는 거 뭐 스트레스 받는 거 그나마 여기서 털어놓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근데 이제 커가지고 저도 일을 하고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사람들 상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낚시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낚시 와 있으면은 제가 뭐냐게 뭐 일 때문에 힘들 때건 아니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고 가지고 상처를 받건 실연당했을 때건 언제든지 낚시터는 저에게 친구도 돼주고 치료제도 돼주고 그 막 우울할 때건 화났을 때건 정말로 저한테는 이렇게 언제든지 있어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아버지가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가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냥 표현하고 싶어요.